자, GTF 독해 주제별 어의 10번째 법률 주제별 어의로 들어가겠는데 이 법률 쪽의 어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쌤의 상세한 이 어의 해설을 잘 듣고 GTF 독해에서 이 법률 제재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어 accessory.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 accessory 어떤 부속물을 말하죠. 근데 이게 이제 법률 제재로 들어가면요. 바로 종범, 그 다음에 공범 또는 방조자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범과 대응되게 우리는 이제 주범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principal 하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principal은 이제 형용사가 되면은 바로 주요한 뜻이죠. 그래서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주요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주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범이 되는 것이고, 이 주범의 paraphrasing 되는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culpri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김태동 파워보카에서 어떻게 배웠죠? 걸핏하면 그것을 훔치는 자. 그래서 이게 범죄인, 주범이 되는 겁니다. culprit가 주범의 뜻이 있고 principal 동의어고 accessory는 종범이 되는 것입니다. 공범과 또 관련해서 여러분도 정리해야 될 단어 중에 accomplice라는 단어가 있죠. police라고 생각했겠죠. 두 놈이 accompany, 동반해서 경찰에게 왔다. 그게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accomplish, 공범이라는 단어는 혼동어의와 또 연결돼야 되겠죠. 바로 accomplish, 요거는 이제 성취하다라는 단어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위에 단어 accomplish가 이게 이제 공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ccessory, 종범, 공범,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accomplish이고, 주범은 principal, paraphrasing이 culprit라는 단어까지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 act도 잘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인 뜻은 이제 행동하다 뜻인데, 이 법률 제재에서는 이 act가 바로 법령, 그 다음에 조례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 administration of justice, justice가 정의죠. 그러니까 정의를 다루는 administration, 행정, 그게 바로 사법이죠. 사법, 사법부. 그 다음에 arrase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연상법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래서 arrase라는 단어는 어떤 증거가 없이, 우리가 법률에서는 무조건 증거 위주죠. 그런데 증거 없이 arrase, 주장된, 그래서 arrase 가부분사죠. 주장된, 증거 없이 주장된 그런 뜻인데, 우리가 법률 제재에서 이런 표현을 잘 외워주셔야 돼요. unassed, 그 다음에 범죄인 단어 중에 이 criminal 하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arrest criminal 하면은 증거 없이 주장된 범죄인, 그게 바로 추정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unassed criminal 하는 표현, 추정범인, 요것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amnesty. 자, 어떻게 배웠죠? 이 교도소 안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A라는 놈이 겨드랑이 냄새에 암내가 너무 심해서 그 구치소의 이 교도소에 이 관계자들이 이놈을, 다른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암내가 심한 이놈을 바로 특사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려웠어요. 특사, 그 다음에 대사면을 해줬다. 그래서 amnesty라는 단어를 알려야 되고, arbitration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맛있는 산길에 알이 있었는데 바이트의 과거, 비트죠. 뱀하고 바로 두꺼비가 서로 알을 깨물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쥐가 이 물고 있는 알에 대해서 적절하게 현명하게 조정 중재를 해줬다라고 김태동 파워보카에서 이야기했고, arson 어떻게 배웠죠? 요놈의 아손들이 불을 저질러내 했죠. 불을 저지른 것은 바로 방화범이 되는 거죠. 저렇게 법률 단어도 김태동 쌤의 재밌는 설명으로 하여튼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mnesty라는 단어 있죠. city가 도시죠. 도시에서 R오는 오토바이입니다. 폭주족을 말합니다. 도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 이놈들은 전부 다 남을 신경 쓰지 않죠. 소음과 교통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법규를 위반하죠. 그래서 극악무도한 놈들이죠. 그래서 nasty, 극악무도, 바로 잔인한 놈들이죠. 잔인성 이런 뜻이 있고, 그럼 attorney, 변호사 되어보는 게 어떠니 이렇게 어렵겠죠. 그래서 attorney라는 단어는 바로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요. 베일은 어떻게 오느냐면은 베일에 가려진 보석금 그렇게 어렵겠죠. 그래서 베일은 바로 보석금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arrister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법정에서 이 피고석을 막아놓은 칸막이 있죠. 그 장벽 칸막이를 우리는 바로 barrier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 안에 있는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barrister는 이걸 이제 우리는 법정 변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 변호사. 그럼 법정 변호사가 있으면 사무 변호사가 있겠죠. 자, 사무 변호사는 바로 solicitor라고 이야기합니다. solicitor. 자, 이거는 이제 사무 변호사인데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청하다라는 단어 배웠죠. 큰 소리로 간청하다. 바로 solicit라는 단어 배웠죠. 큰 소리로 간청하다. solicit. 요거에 이제 paraphrasing 간청하다는 bag가 되죠. 그게 이제 solicit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solicitor. 이거는 이제 사무 변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 변호사. 그래서 법정 변호사는 barrister, 사무 변호사는 solicitor 이게 되고, 그 다음에 blackmail은 직역을 하면 검은 편지죠. 뭔가 좀 무섭죠. 그래서 상대를 갖다가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blackmail도 이거 독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협박하다라는 뜻이고, 이거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법률 제재 제1부 강의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GTF 독해 주제별의 법률 제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강은 여기부터죠. 버깅은 이것은 도청이란 뜻이죠. 요거와 paraphrasing 되는 단어는 tapp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버깅, tapping 같이 외우시고, 그 다음 byraw는 여러분 그 부산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byproduct는 요거는 이제 부산물이라는 뜻이고요. 부산물. 그러면 법에 있어서 by 바로 그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내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y law는 내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제품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는 것이 부산물. 법이 1이죠. 그게 두 번째로 가는 것이 내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y law는 내규, by product는 부산물 이렇게 오고, civil law하고 civil suit는 같이 묶어주시고, civil law는 이거는 시민의 법이니까 민법이 되고, civil suit는 바로 이거는 민사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사소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법전, 그 다음 complaint는 여러분 우리가 complain이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상대를 갖다가 불평하는 게 바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accuse란 단어 배웠죠. 애꿎은 사람을 고소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conspiracy, con은 함께고 spire는 호흡하다.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서로 업무, 계략을 같이 꾸민다. 그래서 conspiracy, 업무를 꾸민다. 같이 업무를 꾸민다. 공모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constitution은 헌법이고, contingency는 이렇게 옵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엔진에 큰 티가 발생했어요. 그럼 사고가 나겠죠. 갑자기 사고가 나겠죠. 그게 바로 contingency. 바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하는 거.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하나 단어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요. 이 단어
바로 이 convi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conviction은 그 어떤 유죄의 결정, 선고를 내린다 하죠. 유죄 결정, 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는 conviction이 확신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판사가 바로 이 죄인에 대해서 유죄 어떤 결정이 확신이 된다. 이제 선고를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고, 확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빠진 단어가 또 있는데요. 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coroll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corollary. 밥을 먹다가 기도를 막으면 죽겠죠. 그런데 이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밥풀이 기도를 막으면 코로레리, 그래 밥풀이 코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코로레리, 반드시 코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필연적 결과로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까 전에 contingency는 이거는 이제 우발적 사고라 했죠. 그와 대응되는 게 필연적 결과는 corollar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criminal law 하면은 아까 전에 그 민법은 civil law가 되고 criminal은 범죄자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다루는 law, 법이니까 그거는 바로 형법이 되는 것이죠. 형법. 그 다음에 cross examine 하면은 검사와 판사가 법정에 들어가서 서로 크로스해서 뭔가 examine, 검토하죠. 그게 바로 반대 신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 신문하다. 반대 신문하다. 이거 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culprit는 앞에서 배웠죠. 걸핏하면 그것을 훔치는 자. 그게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culprit, 주범. 그 다음에 custody. 이 꼬맹이가 앞으로 컸어. 도둑이 될 만하면 소년원에 빨리 이놈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구류로 잡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금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 구류, 구금이라고. 그 다음에 dependent는 이거는 이제 피고가 되고요. 요거에 이제 반대말 원고가 되면은 자, 세 개를 외워야 되는데 plaintiff가 원고. 그 다음에 고소하는 사람이니까 accuser 원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배웠던 단어가 있죠. 그 아까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complain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명사, 바로 complainant가 불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plain의 명사 형태, complaina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 2강까지 설명해 놓겠습니다. 자, 법률 주제별 독해 제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elinquency는 이게 이제 우리가 범죄란 뜻이고, 그리고 그 비행 청소년 할 때 비행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우리 그 청소년 범죄자, 비행 청소년이란 표현 이게 독해에서 잘 나옵니다. 바로 juvenile, 청소년을 주변에 있는 아이라고 하죠. 주변이라고 하죠. juvenile이 청소년이고 그 다음에 delinquent. 그래서 여기 juvenile delinquent란 표현이 바로 비행 청소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delinquent가 delinquency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delinquency가 범죄 비행, delinquent 요거도 범죄란 뜻이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고 또는 뭐 청소년 범죄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 또는 미성년 범죄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ue process of law 되어 있죠. 법의 due는 어떤 정당한 그 다음에
process는 가정이죠. 그래서 법의 어떤 정당한 가정, 그게 바로 적법 절차라고 합니다. 적법 절차란 표현, due process of law, 이 적법 절차, 이것도 잘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embezzle 하는 것은 횡령하다라는 뜻이죠. embezzle, 횡령하다. 우리 횡령하다라는 단어, paraphrasing 잘 되는 단어가 그 plunder라는 단어가 있죠. 비리 공무원이 횡령한 돈을 자기 집 마당 풀 아래쪽에다 숨겨놓는다 했죠. 그래서 plunder, 이것도 횡령하다는 뜻이 있고, 결국 이제 횡령을 하는 것은 남의 돈을 사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치하다, 횡령하다라는 단어 중에 defrau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fraud가 요 밑에부터 먼저 단어 설명할까요? 이 fraud라는 단어는 사기란 뜻이죠. 사기치다. 우리 사기치다라는 단어 좀 먹는 거 다 생각을 했겠죠. swindle, 신떡을 멀쩡한 떡이라고 사기친다. 그 다음에 dupe, 썩은 두부를 멀쩡한 두부라고 사기친다. 그 다음에 먹는 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험버그, 이 철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라는 철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햄버거 이렇게 되는데, 이 정통 이게 이제 햄버거인데 험버거는 자기가 진짜 정통 햄버거로 사기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험버거, 사기치다. 그 다음에 또 사기치다, 속이다. girl 있죠. 소녀가 girl이죠. 아줌마가 나이트 가서 나 소녀라고 남자들한테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girl, 사기치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 fraud가 사기치다는 뜻인데 D는 정가와 추락인데 여기서는 정가죠. 계속 더 사기친다, 사치하다, 뭔가 남의 돈을 사치하다, 횡령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ex convict, 우리가 이제 convict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유죄를 선고하다라고 했죠. 근데 ex는 이 접두사가 이 바깥이란 뜻도 있고 이전에 before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기 전에도 죄를 잇더라는 얘기죠. 다시 유죄 선고 받기 전 EX 이전에도 죄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 convict는 전과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executive, 보통 더가 붙어서 the executive 하면은 행정부가 되는 것이죠. 행정부. 그 다음에 felony,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피를 온 땅바닥 위에 맨날 흘리고 돌아다니는 조폭들, felony, 이런 조폭들이 바로 중범죄자가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중범죄가 됩니다. felony, 중범죄. fine은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좋은, 이게 명사가 되면요, 법률 제재에서 벌금의 뜻이 있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고, 자, 그 다음에 guilt는 이거는 이제 쉽죠. 유죄 또는 뭐 y가 붙으면 죄가 있는 뜻이죠, 그죠? 예, guilt, 유죄란 뜻이고, 유죄. 그 다음에 이제 hold up이라는 단어는 바로 노상강도. 그래서 hold up은 노상강도. 이거 잘 넣어놓고, 노상강도. 자, 노상강도의 paraphrasing 2개 정도만 외웁시다. bandit라는 단어가 있어요. bandit. 그 다음에 stick up. 자, 이거 외우는 방법 해볼게요. 길거리에 강도질하는 거, 남의 돈을 갖다 소매치기 하고 폭력을 가하고, 일단 hold, 항상 총이나 칼을 hold, 지참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노상강도. 그리고 항상 막대기 같은 스틱 같은 걸 돌아다니면서 항상 시민에게 위협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밴드, 항상 무리를 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외우십시다. 노상강도, hold up, bandit, stick up, 이렇게 해서 3강까지 마무리. 독해 주제별로의 제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omicide. 이 side는 우리가 이제 죽이다라는 의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자살하다라는 단어 있죠. 바로 suicide. sure는 스스로라는 뜻이고, side는 죽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자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micide는 요래 보세요. 호미로 죽인다. 누군가를
호미로 죽인다, 살인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homicide는 살인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제 법률 제재에서 homicide는 일반적인 의미의 이 살인을 말하고, 좀 더 세밀히 구별하면은 그 mur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중죄를 구성하는 어떤 사리를 가진 살인. 여기는 이제 중죄를 구성하는 어떤 사리를 가진 살인이라고. 그 다음에 manslaughter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manslaughter 하는 것은 이거는 가실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실치사. 자, 다시 homicide는 일반적인 의미의 살인. 그다음 murder 하는 것은 중죄를 구성하는 어떤 사리를 가진 살인. 그다음 manslaughter 이거는 가실치사. 이거 잘 알려주시고, 이 slaught와 연결되어서 또 정리를 해야 될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blood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lood는 피죠. 피가 sed 흘러내린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바로 slaughter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두 개의 단어는 살해 또는 살육의 뜻이 있고요. 우리가 대학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바로 carnage라는 단어가 있죠. 이 carnage는 대학살. 그래서 우리가 GTEP 시험에서 독해에서 어떤 살인과 관련된 paraphrasing 단어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homicide, 일반적인 의미의 살인. 그러니까 murder, 이거는 중죄를 구성하는 어떤 살인을 가진 살인. 그러니까 manslaughter, 이거는 가실치사. bloodsed하고 slaughter는 살해, 살육. 그러니까 carnage는 대학살. 잘 알려주시고, illegal, legal이 합법적인데 IL이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illegal, 이거는 불법적인, 이게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고, 그 다음 implication, 이것도 잘 나오죠. 그 사건에 연루가 된다. 그 다음에 관련돼 있다. 잘 연할 거고, imprisonment, 여기서 IM은 부정이 아니라 안쪽이에요. 감옥 안에, prison이 감옥이죠. 감옥 안에 바로 죄인이 들어간다. 바로 금고가 되고, 그 다음에 indemnity는 어떤 마을 안에 댐 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댐 시공 희생자들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연되어 있죠. 그래서 indemnity라는 단어는 바로 배상, 그 다음에 또는 보상, 이런 뜻으로 연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dict는 기소하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indict는 기소하다. 그 다음에 innocence는 결백인데, 죄에 의해서 결백은 바로 무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innocence는 무죄. 자, 그 다음에 iniquity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in은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equity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동등,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equity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equity가 not 부정이 되었으니까 뭔가 바로 불이익, 평등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불이익. 그 다음에 불의를 가졌다. 불의 또는 뭐 부정. 그 다음에 어떤 불법. 전부 다 마이너스 의미죠. 그 다음에 뭐 제약,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niquity. 그 다음에 invalidity, 최근에 출제된 거죠. 여기서 in은 여기서 부정이에요. valid는 타당한이죠. 뭔가 법적 타당함이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invalidity, 무효라는 뜻이고, 무효에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null, 제로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텅 비게 되었다, void, 이런 단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paraphrasing 되는 단어고, judicial, 그래서 주디로 먹고 사는 사람. 판사가 주디가 법적에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법적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주디는 그죠? 그래서 judicial 하면은 사법의 이런 뜻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형용사로서 바로 judic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judicious. 그래서 주디가 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judicious. 현명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더가 붙어서 the judiciary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법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jury는 바로 배심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kidnap, 아기를 낚아채 간다, 유괴한다는 이야기죠. kidnap, 이것도 잘 나옵니다. 유괴하다라는 뜻이 있고, 관련된 단어가 바로 이 abdu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abduct 어떻게 외웠죠? 악덕
유괴범이라고 외웠죠. 다시 한 번 더. 악덕 유괴범. 그래서 abduct는 악덕 유괴범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abduct는 바로 유괴범이고 kidnap은 유괴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유괴하다가 paraphrasing 되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carry off, 그 다음에 by force,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군가를 실어 나른다. 그게 바로 유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carry off by force로 paraphrasing 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lapped, 그 다음에 mania는 우리가 이제 마니아라고 하죠. clapped mania 하면은 물건을 잘 훔치는 거,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그게 이제 도벽이라 하죠. 그래서 clapped mania 하면은 도백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rceny, 이거는 이제 도둑질. larceny 하면은 도둑질. 우리가 이제 도둑질과 관련해서 이제 절도하는 paraphrasing 단어는 그 thievery라는 단어가 있어요. thievery 연결돼야 되고, 절도라는 단어가 또 있죠. 바로 theft라는 단어가 있죠. 절도. 그래서 larceny, thievery, theft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다시 larceny, 도둑질, paraphrasing이 thievery, 그 다음에 thef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law court는 이거는 이제 법정이 되는 것이고, 법정. lawsuit는 이거는 이제 소송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thievery는 이거는 이제 도둑질을 말하지만, 이 단어와 여러분들이 발음이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 최근에 출제된 단어죠. 바로 thieve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하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thievery, 김세동 파워보카에서 요와 유사한 단어 뭐로 배웠죠? 우리 군인들이 욕을 잘하죠. 시발 욕을 잘한다 했죠. 그래서 thieverous. 군인들이 시발 욕을 잘하면 용맹무상하다 했죠. 용감한 이랬죠. thievery, 용감한 뜻이고, 용감한 단어 중에 또 출제된 단어 중에 valiant, 우리의 용맹스러운 발 이렇게 오락했고, 그러니까 valor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감한, 용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thievery하고 밑에 있는 thievery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거는 전부 다 용감한 뜻이고, 위에 있는 thievery 이거는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5강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egislature, 앞에 더가 붙죠. The legislature, 입법부. 그 다음에 life imprisonment, life, 삶이, imprison, 감옥에 들어가 있죠. 평생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life imprisonment는 무기징역 이렇게 되고, lose a case는 소송에서 지는 거죠. 패소하다. 반대말이 되면은 승소하다가 되면 여기다 win을 써주면 되겠죠. win a case는 승소하다고, lose a case는 패소하다. manipulate는 일반적인 의미는 손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했겠죠. 그래서 법률 제재에서도 manipulate는 조작하다. 중요 서류를 조작하다. 마음대로 조종하다. 조작하다, 조정하다. 교묘하게 다루는 걸 말하고, 그 다음 misdemeanor, miss는 여기서 실수를 더하고, D는 증가와 추락, 여기서는 가치가 떨어진, 실수도 하고 가치가 떨어진 그런 어떤 mean, 비열한 짓을 or 하는 사람, 그런 죄, 그게 바로 경범죄.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 할 때 비행, 그 다음에 악행 이래 되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고 뭔가 가치가 떨어지고 뭔가 비열한 짓 하는 거, 경범죄, 비행, 악행. null은 이거 이제 영이란 뜻인데, 효력 측면에서 영은 무효의, 똑같은 게 텅 빈, void가 되고 무효의. outlaw는 law는 법인데 법의 바깥에서 나가고 있는 사람. 법의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의 규칙 바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outlaw, 이게 죄인이 되는 거죠. outlaw, 죄인.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parole, 팔. 그 다음에 이건 제로고, 이거는 L인데 1하고 비슷하죠.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A, B, C, D 다섯 번째죠. 우리 8월 15일 강복절.
뭔가 죄인들을 가석방 해주는 날이죠. parole, 가석방 이렇게 오고 penal, 우리 축구에서 페널티킥 아시죠? 뭔가 반칙을 저지르면 페널티킥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penal, 그것은 형법상의 어떤 형사상의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페널티킥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penal 가능성 형법의 그 다음에 형사상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페널티는 그런 형법 형사상의 죄를 저지르면 페널티킥, 우리 이제 벌칙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형벌이 적용이 되겠죠. 벌금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GTF에서 이 페널티가 fine하고 연결되어서 패러프레이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외워주시고요. penal은 형법의 형사상의, 페널티는 형벌, 벌금, fine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penitent, 이것도 중요한데요. 펜이죠.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죄인들은 매일 펜으로 과거의 그 잘못한 그것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penitent는 참회자라는 뜻입니다. 참회자.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펜으로 써내려간다. 참회한다. 참회자. 그 다음에 perjury. 펄은 뭐뭐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erjury. 이거는 이제 뭐로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펄은 위증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jury, 마음이 저리다. 다시 한 번 더. 펄은 위증할 때마다 jury, 마음이 저리다. 그래서 perjury, 위증죄라고 합니다. 위증죄. 위증할 때마다 마음이 저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증죄. 그 다음에 이제 phony는 이거는 이제 가짜의라는 뜻인데 외우는 방법.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폰, 전화기. 이것은 진짜 아니죠. 가짜죠. 장난감이니까. 다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폰이 가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폰이. 그 다음에 plaintiff는 원래 이 tiff라는 단어는 작은 싸움, 다툼이란 뜻이에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작은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런 다툼을 평이하게 하려면은 뭔가 고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plaintiff, 다툼을 평이하게 하려고 고소 제기한다.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죠. 그래서 다툼을 갖다가 평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 원고, plaintiff, 원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ea, 그 다음에 defense가 나오죠. please에서 나왔고요. defense는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가 되는 거죠. 변호. plea, defense는 변호. 그 다음에 postmorte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post는 뭐뭐 이후의 뜻이고, 이 mortem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 죽을 운명의 가는 단어가 있죠. mortal 가는 게 있죠. 요 반대말이 뭐예요? 불멸에 가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 im을 붙이면 되죠. immortal 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mortal, 운명의, 죽을 운명의, 죽어서 post, 그 이후의 세상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죽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체를 갖다가 왜 죽었는가 알아보는 겁니다. 금시 또는 운명, 죽을 운명의 그 이후의 삶, 사후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postmortem이라는 단어는 금시, 사후의 이런 뜻이고, 이 금시라는 단어가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바로 autopsy라는 단어가 있죠. 김태동 파워보카에 나오죠. 아유, 시체를 톱으로 썰어 금시하려고요. 죽은 시체를 검사하는 거 autopsy, 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로 postmortem이 이게 사후의 개념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반대말이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죽고 나서죠. 그러면 죽기 전에 가려면은 바로 접두사 nt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mortem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mortem이 이제 mortal, 죽을 운명이죠.
그런데 anti 반대죠. 그러니까 죽는 것의 반대니까 죽기 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temortem은 죽기 전에 이런 뜻이고요. 죽기 전에, 이거 일대기에서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postmortem은 이제 죽은 이후의, 사후의 또는 금시라는 뜻이 있고요.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 practitioner 하면은 이거는 개업 변호사 또는 개업 의사를 말합니다. 자,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연습하다 실천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 practice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막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막 의사가 됐어요. 뭔가 법률 행위, 의료 행위를 이제 연습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practitioner, 개업 변호사, 개업 의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principal, 원래 이게 형용사는 주요한이라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 법률 제재에서 범죄 행위의 주요한 인물, 그게 바로 주범이 된다 했겠죠. 그 주범의 paraphrasing은 culprit라는 단어가 있죠. 걸핏하면 그것을 훔치는 자, 그렇게 요약했어요. 그래서 culprit는 주범, 범죄인을 말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principal은 또 이제 어떤 교장이라는 죠. 학교의 장, 교장, 장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probation 하면은 probation은 요거는 이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probation,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이게 또 무슨 뜻도 있냐면 probation이 검증, 그 다음에 수습, 이런 의미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probation, 집행유예, 보호관찰, 검증, 수습, 여기까지 5강까지 이제 6강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promulgate. 자, 뒤에 gate는 문이죠. 그 다음 앞에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신속한 단어 있죠. 바로 prompt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단어를 암기합니다. prompt, 신속하게, gate에 공포하다. 자, 다시.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 알릴 일이 있는데 신속하게 gate에 공포하다. 그래서 이게 promulgate가 공포 또는 공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공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osecution, prosecutor가 검사인데 prosecution은 이거는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은 기소죠. attorney는 변호사고요. prosecution은 기소, prosecutor는 검사. 적어볼까요? prosecutor, 이거는 검사, prosecution은 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proviso,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proviso 하면은 단서조항. 이게 이렇게 paraphrasing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provided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조건절 대용어인데 if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provided는 뭐뭐를 조건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명사가 proviso, 단서 조항이 되는 겁니다.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public prosecutor, 그렇죠. 아까 prosecutor가 검사라고 했죠. 그래서 public prosecutor, 검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acketeer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acketeering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에 거 보면은 라켓이죠. 그 다음에 tear이 보이죠. 자, 이거는 방법. 나에게 돈을 안 주면 라켓 가게를 털어버리겠다라고 공갈, 협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갈, 협잡이라 합니다. 다시, 나에게 돈을 안 주면 라켓 가게를 털어버리겠다라고 공갈, 협잡한다. 이렇게 보시고, reconciliation은 화해. 이것도 잘 나오는 단어고,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earch warrant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warrant라는 단어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warrant는 첫 번째 뜻이 정당한 이유란 뜻이 있고, warrant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증이란 뜻이 있고, 보증. 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영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장의 의미를 살려서 search는 뭔가 수색하는 거죠. 그래서 search warrant는 가택, 그 다음에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그래서 search warrant, 가택, 수색, 영장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warrant가 영장의 의미입니다. sacker, 우리가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sacker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sacker이 수갑을 채워줬다면 족쇄에 채이는 거죠. 족쇄 이런 뜻이고 수갑, 족쇄. smuggle, 김태동 파워복과에서 밀수품은 숨어 굴러 들어오는 거죠. smuggle 하면은 밀수하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고 밀수하다. 그 다음에 shoot는 소송. 그 다음에 탄원. 이거 잘 외워놔야 됩니다. shoot, 소송, 탄원. summon, 누군가를 소환한다 이렇게 외웠겠죠. summon, 소환, 이렇게 소환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얼마 몇 개 안 남았죠? 예. surveillance는 이렇게 옵니다. 여기 이제 베일이죠. 베일에 surround, 둘러싸서 뒤에 렌즈로 엄중 감시한다. 다시 한 번 더. 베일에 둘러싸서 렌즈로 엄중 감시한다. 이게 이제 surveillance가 엄중 감시. 그 다음에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죠. surveillance, 엄중 감시, 감독 이렇게 오고 swag는 작물, swag, 작물. swindle, 어떻게 했죠? 신뜨을 멀쩡한 떡이라고 속여 판다했죠. 사기꾼. swindle, 사기꾼. 그 다음에 tent mount,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에 갖고 가는 텐트, 그와 유사한 게 텐트죠. 어쨌든 뭐 좋은 텐트든 유사한 텐트든 마운틴, 산에 가서 바로 어쨌든 간에 밤에 어떤 추위를 피하고 하룻밤 자는 데 있어서는 뭐 같은 역할을 하겠죠. 이게 정통 텐트든 가짜 텐트든 산에 가서 하룻밤 묵기에는 거기서 추위를 피하기에는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텐트 마운트는 뭐뭐와 효과가 같은 이런 뜻입니다. 뭐뭐와 효과가 같은. 그 다음에 동등한 이런 뜻이죠. 요거가 이제 paraphrasing 되는 게 텐트 마운트와 똑같은 게 뭐뭐와 똑같은 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equal to라는 표현이 있죠. equal to, 그렇죠. equal to가 있고, testimony는 테스트 시험을 칠 때 money, 돈을 내고 증명서를 받아간다 했죠. 그게 증명서란 뜻도 있고 법정에서 정언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두 개, 증명서, 정언. 그 다음에 trial, 이거는 이제 재판. trial, 재판이고, witness는 이거는 증인. 그 다음에 writ는 영장. 아까 전에 저 위에서 이제 warrant란 단어가 있었죠. warrant의 세 번째 의미가 영장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warrant하고 writ하고 같은 paraphrasing 되는 단어고, 영장 또는 공문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잘 외워놓고요. 자, 그래서 법률 제재는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경제 경영 제재가 있는데, 우리가 GTF에서는 이제 인문과학, 그다음 오늘 이제 경제 경영까지 하면 이제 사회과학이 다 끝나겠죠. 근데 이제 자연과학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너무 많은 지엽적인 공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연과학까지는 GTF 65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분은 요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단어로 전문적인 단어를 모른 채 몰라도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독해 강의가 진행되니까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의 필수 단어는 좀 외워주도록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는 경제 경영 11단원